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지민은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멈칫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언니 남자친구였다. 지인 언니의 남자친구인 민준이 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지민은 망설이다가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민아, 지인이 요즘 이상해. 너한테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지? 그 순간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인 언니와의 오랜 우정,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민은 25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지인 언니를 동경해왔다. 지인은 32살, 같은 회사에서 선배로 일하며 지민을 챙겨주던 존재였다. 지인은 미모와 카리스마로 주변을 사로잡는 타입이었고, 지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사는 지민에게 지인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인은 이성애자로 민준과 2년째 사귀고 있었다. 민준의 전화는 지민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시작이었다. 민준을 만난 카페에서 그는 지인을 걱정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지인이 최근에 나랑 싸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해. 너랑 자주 연락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민은 속으로 웃었다. 지인 언니가 자신에게 털어놓은 건 민준과의 관계 문제였다. 지인은 민준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불평했고 지민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지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언니가 스트레스 받으신가 봐요. 회사 일도 바쁘시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캐물었다. 지민은 이 대화가 지인 언니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민준 오빠가 연락 왔어요. 걱정하던데요. 지인의 답장은 빨랐다. 그 새끼가 왜 너한테? 나중에 얘기할게. 지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기회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인을 만난 지민은 점심시간에 그녀를 불렀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오빠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이랑. 솔직히 지쳤어. 결혼 얘기 나오는데 나 준비 안 됐어. 지민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언니, 그럴 수 있죠? 언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탓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언니는 나를 동생으로만 봐야 하지만 민준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민은 지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민준에게 정보를 흘리기로 결심했다. 언니가 결혼 싫어하신대요.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민은 알지 못했다. 가족의 압력 속에서 살아온 지민에게 이 감정은 유일한 자유였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딸의 결혼을 기대했다. 지민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매번 듣는 말이었다. 지민은 그 말을 무시하며 지인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지인은 지민을 불러 세웠다. 민준이랑 싸웠어. 내가 뭐라고 했어? 지민은 당황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인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이 대화는 지민에게 첫 번째 균열을 가져왔다. 지인은 민준과 헤어질까 고민 중이었고 지민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언니, 민준 오빠가 언니를 너무 얽매려 해요. 지민의 말은 지인을 동요시켰다. 지인은 가족의 기대 때문에 민준과 사귀었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좋은 집안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라고 늘 말했다. 지인은 그 압박에 지쳐 있었다. 지민과 지인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며 지인은 털어놓았다. 나 사실 남자랑 사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지민의 가슴이 터질 듯 했다. 언니도 나처럼, 하지만 지민은 조심했다. 언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날 밤, 지인은 지민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지민은 그녀를 안아주며 자신의 감정을 느꼈다. 이 순간이 행복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민준을 이용한 게 후회됐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민준은 다시 지민에게 연락했다. 지인이 나 피해. 내가 도와줘. 지민은 만남을 제안했다. 카페에서 민준은 절박했다. 지인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지민은 웃음을 참았다. 그 사람이 나일지도. 하지만 지민은 거짓말을 했다. 언니는 그냥 피곤하신가 봐요. 이 거짓이 지민에게 첫 번째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민준은 지인을 추궁했고 지인은 화를 냈다. 너 왜 지민한테 내 얘기해? 지인과 민준의 관계는 악화됐다. 지민은 속으로 기뻐했지만 지인의 슬픔을 보니 미안했다. 회사에서 지인은 지민을 피했다. 지민은 불안했다. 내가 너무 서둘렀어. 결국 지민은 지인을 찾아갔다. 언니, 미안해요. 민준 오빠가 걱정해서. 지인은 한숨을 쉬었다. 됐어. 너 덕분에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선택이 지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상처 줄 수도 있었다.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민의 친구들은 너 왜 아직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고 지민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지인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지민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다. 민준과의 헤어짐이 먼저였다. 지민은 민준에게 언니가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준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민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지인을 찾아가 소리쳤다. 이 사건은 지민에게 첫 번째 충격을 주었다. 지인은 울면서 지민에게 왔다. 민준이 미쳤어. 너랑 나 사이에 뭐 있다고 해?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켰어. 지민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지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언니.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이 자신의 감정을 눈치챘을까? 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이랑 끝낼 거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지민의 가슴이 뛰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헤어짐 후 지인은 지민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인은 가족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결혼하라고 닥달해. 나 32살이잖아. 지민은 공감했다. 저도 아버지가 그러세요. 하지만 언니, 자신의 행복이 중요해요. 지인의 손을 잡는 순간 지민은 전율을 느꼈다. 지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이 작은 접촉이 지민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지인 씨, 민준 씨랑 헤어졌대. 빨리 새 사람 만나 라고 수군거렸다. 지인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지민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언니에게 고백하면? 거절당하면? 지민은 밤마다 고민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민아, 소개팅 해볼래? 라고 물었고 지민은 거절했다. 엄마, 아직 안 돼요. 어머니의 눈빛은 실망스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25살 여성의 미혼은 이상하게 여겨졌다. 더구나 동성애는 더 큰 문제였다. 지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지인과 지민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지인이 말했다. 민준이랑 헤어진 게 잘한 일 같아. 자유로워. 지민은 용기를 내 물었다. 언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지인은 웃었다. 글쎄. 최근에 누가 생각나긴 해. 지민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나일까? 하지만 지인은 아직은 모르겠어 라고 덧붙였다. 이 대화는 지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민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의 행동이 그를 상처 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인은 행복해 보였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인에게 복귀를 청했다. 미안해. 다시 잘해보자. 이 지인은 망설였다. 지민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 언니가 돌아갈까? 지민은 지인을 설득했다. 언니, 민준 오빠랑 다시 하면 후회할 거예요. 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지민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언니가 정말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 지인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지민을 적대시했다. 그는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지인이 변했어. 그만해. 지민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의 개입이 시작됐다. 지인의 어머니가 민준을 지지했다. 민준이 좋은 애잖아. 왜 헤어졌어? 지인은 압박을 느꼈다. 엄마, 제 감정이에요. 어머니는 화를 냈다.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할까? 지인은 울었다. 지민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지인을 위로했다. 언니, 강요받지 마세요. 지인의 포옹이 지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순간 지민은 고백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렸다. 지민의 아버지도 압력을 줬다. 지민아, 내 엄마가 걱정해. 남자친구 생겼어. 지민은 자니오흐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지민은 속으로 반발했다. 왜 그래야 해? 이 압력이 지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말에 여행을 제안했다. 언니, 제주도 가요. 지인은 동의했다. 이 여행이 전환점이 될 터였다. 제주도에서 지인과 지민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지인이 말했다. 여기 오니 마음이 가벼워. 지민은 용기를 내 말했다. 언니, 저 언니 좋아해요. 친구 이상으로 지인의 눈이 커졌다. 지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부터요. 미안해요. 지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나 생각할 시간 줘. 이 고백이 지민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지인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민은 후회했다. 너무 서둘렀어.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지인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 나 혼란스러워. 지민은 답했다. 언니, 이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회의 정상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대가였다. 친구들은 지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래? 지민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고독감이 커졌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인에게 지민 때문에 헤어진 거지? 라고 물었다. 지인은 부정했다. 하지만 민준은 지민을 찾아왔다. 너 레즈비언이야? 지인을 꼬드긴 거지. 지민은 충격받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준의 말은 지민을 상처 줬다. 이 대치가 지민에게 새로운 갈등을 가져왔다. 지인은 민준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회사에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인 씨랑 지민 씨, 이상한 사이래. 지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민은 미안했다. 언니,
제 탓이에요. 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 때문이야. 하지만 지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지민을 좋아하나 지인은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동성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민과의 시간은 특별했다. 지민의 가족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민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지민은 잔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캐물었다. 지인 언니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 이상하게 볼 수 있어. 지민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알면 이 압력이 지민을 더 고립시켰다. 지민은 지인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거리 두는 게 좋을까요? 지인은 아니, 왜 그래?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인의 눈빛은 불안했다. 민준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지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지인이 지민 때문에 이상해졌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민이 여자잖아. 이민준은 레즈비언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지인을 불러 세웠다. 이게 사실이야. 지인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민준 같은 좋은 남자 왜 버려? 내가 이상한 거 아냐. 지인은 울었다. 이 사건이 지인을 흔들었다. 지민은 이 소식을 듣고 지인을 찾았다. 언니, 미안해요. 제 고백 때문에 지인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나도. 너 좋아해. 지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서워. 가족, 사회, 이 고백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인은 어머니와 싸웠다. 엄마, 제 감정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미쳤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소리쳤다. 지인은 집을 나왔다. 지민의 집도 폭풍이었다.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다. 지민아, 너 레즈비언이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네, 아빠. 지인 언니 좋아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가족 망신이야. 지민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 나가. 라고 말했다. 지민은 짐을 챙겨 나왔다.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거리로 나온 지민은 지인을 만났다. 우리 함께 할까? 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매서웠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피했다. 저 둘 이상의 지인은 승진 기회를 잃었다. 이미지 문제야. 지민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지인은 민준의 메시지를 받았다. 너 미쳤어. 돌아와. 이 지인은 무시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문을 더 퍼뜨렸다. 가족의 압력이 계속됐다. 지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와. 민준이 기다려. 지인은 거절했다. 엄마,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며 갔다. 지민의 부모도 연락했다. 돌아와. 용서할게요. 하지만 지민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 거절이 가족과의 단절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외로움은 컸다. 어느 날 지인은 지민에게 말했다. 나 후회 안 해. 너랑 있어서 좋아. 지민은 울었다. 나도요. 와.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인은 직장을 그만뒀다. 새로 시작할게. 지민은 지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돈이 부족해. 지인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이 변화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의 최종 반격이 왔다. 그는 지인의 과거를 캐서 소문을 만들었다. 지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대.
지인은 상처받았다. 왜 그래? 지민은 민준을 찾아갔다. 그만해요. 언니 상처받아요. 민준은 웃었다. 너 때문에 이뤘어. 이 대치가 지민에게 트라우마를 줬다. 지인은 민준을 고소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 없어.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생겼다. 지인이 말했다. 가족이 그리워. 지민은 나도. 이 대화가 첫 번째 싸움을 불렀다. 왜 나 때문에 희생해? 지인은 사랑하니까. 하지만 지민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 내적 충돌이 고조됐다. 싸움 후 지민과 지인은 화해했다. 미안해. 지인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친구들이 떠났다. 이해 못해. 지민은 새 친구를 사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찾았다. 너희처럼 사는 사람 많아. 이 모임이 두 사람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공개는 위험했다. 지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민준이랑 화해해. 지인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내가 잘못됐어. 치료받아. 지인은 충격받았다. 엄마,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갔다. 이 사건이 지인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지민은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인은 밤에 울었다. 지민의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인가? 지민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불렀다. 소문 때문에 이미지 나빠. 조심해. 지민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왜 나만? 지민은 퇴사를 고민했다. 새 일자리 찾을게. 지인은 함께할게. 두 사람은 함께 이직을 준비했다. 이 과정이 결속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싸움이 잦아졌다. 왜 그렇게 쓰냐? 지민의 말에 지인은 화를 냈다. 나도 노력해. 민준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인에게 미안해. 그만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인은 늦었어. 민준은 떠났다. 이 마무리가 두 사람에게 안도감을 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인은 트라우마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감정 정리가 필요해. 지민은 지지했다. 함께할게. 위 치료가 지인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지민의 가족이 연락했다. 아버지가 집에 와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갔다. 아버지는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걱정될. 지민은 울었다. 고마워요. 이 화해가 지민에게 희망을 줬다. 지인은 자신의 어머니와도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 줘. 라고 말했다. 이 작은 변화가 고무적이었다. 두 사람은 관계를 공개할까 고민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지민이 말했다. 지인은 하지만 아직 무서워. 이 딜레마가 도덕적 갈등을 불렀다. 숨겨야 하나, 당당해야 하나. 지민은 블로그에 글을 썼다. 내 사랑 이야기. 익명이었지만 반응이 왔다. 용기 내. 이 피드백이 힘을 줬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비정상. 지인은 상처받았다. 왜 그래? 지민은 무시해. 하지만 이 공격이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지인은 헤어질까? 라고 물었다. 지민은 아니. 라고 소리쳤다. 이 위기가 관계를 시험했다. 화해 후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지인이 말했다. 너랑 평생 함께할게. 지민은 반지를 내밀었다. 약속해. 이 순간이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돌아와서 지인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엄마가 아파. 지인은 병원에 갔다. 어머니는 민준 불러라고 말했다. 지인은 아니에요. 이 상황이 지인을 갈등하게 만들었다. 가족 vs 사랑. 지민은 지인을 지지했다. 가족 중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지인은 어머니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지민은 혼자였다. 고독감이 커졌다. 언니가 돌아갈까? 지인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 엄마 때문에. 지민은 이해했다. 하지만 상처받았다. 어머니의 병이 나아지면서 지인은 돌아왔다. 엄마가 조금 이해했어. 이 변화가 희망적이었다.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 할까? 지인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해. 지민은 잔이지만 우리식으로. 이 대화가 식탁을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안정을 찾았다. 지인은 새 직장에서 성공했다.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게. 지민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나왔다. 찬성 vs 반대. 지민은 찬성이라고 외쳤다. 지인은 희망이 있어. 이 토론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됐다. 지민의 부모가 방문했다. 지인 씨, 잘 부탁해. 지인은 감동받았다. 지인의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수용이 기적 같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 옛 친구들이 이상해더라고 말했다. 지민은 그런 친구 필요 없어. 이 선택이 새로운 우정을 가져왔다. 민주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지인에게 행복해라고 메시지 보냈다. 지인은 너도 라고 답했다. 이 마무리가 과거를 청산했다. 두 사람은 반려동물을 입양했다. 우리 가족 고양이가 집을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갈등이 있었다. 지인이 말했다. 가끔 후회돼. 정상적인 삶이었으면. 지민은 이게 우리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가 깊이를 더했다. 고조되는 사회적 이슈 속에서 두 사람은 활동가로 나섰다.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는 여기 있어. 군중 속에서 손을 잡았다. 이 용기가 대가였다.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추하다. 지인은 울었다. 지민은 강해져. 이 경험과 두 사람을 성장시켰다. 마지막 위기가 왔다. 지인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 지인은 싸웠다. 차별이에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지민은 지지했다. 함께할게.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났다. 회사가 사과했다. 이 사건이 식탁에서 화제가 됐다. 우리가 이겼어. 시간이 더 흘러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지민은 물었다. 우리 선택이 옳았을까? 지인은 네개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사회가 변해도 개인의 희생은 컸다.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걸 걸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지인이 말했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 지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